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전라남도 강진군에 있는 백년사입니다.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면 백년사 경내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이 도로를 따라가면 백년사 동백림 숲속에 있는 부도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년사는 조선 후기의 다산 정약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바로 강진이 정약용이 유배를 왔던 곳이죠. 그 다산 초당으로 가는 그런 등산로가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강진의 백년사는 신라 말기 낭해화상 무염이라고 하는 스님이 창건한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 줄 만한 유적이나 유물 또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고려시대에 와서 원묘국사 요새라는 스님이 백년사를 중창하면서 크게 사세가 확장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원묘국사 요새는 이 백년사에 머물면서 최씨 무신정권의 어떤 후원을 받아서 백년사를 크게 중창하면서 천태종을 크게 발흥시켰던 그런 대표적인 고생입니다. 특히 고려 후기에 순천 송광사에 머물렀던 보조국사 진을과 쌍벽을 이루었던 그런 스님이기도 했고, 고려 후기에 순천 송광사, 강진의 백년사가 바로 쌍벽을 이루었던 사찰이었습니다. 순천 송광사가 16명의 국사가 배출됐죠. 조선 초기까지요. 이 강진의 백년사는 8명의 국사가 배출됐습니다. 원묘국사 요새 이후에 천인, 천돈 등 8명의 국사가 배출된 아주 유명한 그런 사찰로서 순천 송광사와 쌍벽을 이루었던 그런 대찰이었습니다. 어쨌든 고려 말기 때 이 백년사가 외국의 침입으로 크게 이제 폐허가 됩니다. 크게 피해를 입었는데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조선 세종 때 크게 활약했던 행호 스님이 효령대군의 지원을 받아서 가람을 많이 복구를 했고요. 조선 후기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중창이 이루어지면서 오늘날까지 법등을 잇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동백림 안에 여러 기의 부도가 현재 세워져 있습니다. 강진 백년사의 어떤 연역을 알려주는, 다시 말해서 조선 후기에 이 부도 주인공 스님들이 백년사에 머물면서 법등을 이어갔던, 그래서 백년사가 조선 후기에도 지속적으로 법등이 유지되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유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도인데요. 정비가 아주 잘된 모습이죠. 명문이 새겨지지 않아서 주인공은 알 수 없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담부, 그리고 탑신석인데요. 사각형이지만 모서리에 각을 줘서 아주 깔끔한 치석 수법을 보이고 있죠. 목회석인데 처마부를 높게 들어 올려서 경쾌한 이미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붕을 아주 높게 들어 올린 듯한 그런 모습이죠. 거의 중국의 청나라의 어떤 건축 기법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륜부도 사각형으로 낮게 보주 받침을 만들고 그 위에 보주를 올렸는데, 보주도 모서리에 이렇게 모각을 두어서 사각형으로 했죠. 이렇게 지금 약간 이렇게 그림자지게 촬영한 모습인데 아주 외곽선이 깔끔하죠.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그런 부도입니다. 이 부도는 규모는 작지만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각형 쥐대석 위에 팔각형의 탑신석을 올렸는데, 탑신석 앞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월인당이라고 이렇게 명문을 새겼죠. 그리고 사각형 쥐대석의 측면에도 이처럼 명문을 새겼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가경 9년 갑자 4월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도는 1804년 4월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년사에 남아있는 부도 중에 유일하게 주인공과 건립 시기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도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현무암 같은 그런 돌로 치석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주 정연한 그런 치석 수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수한 장인에 의해서 이 부도가 건립되었음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옆모습도 그렇고요. 깔끔하게 만들어졌죠. 규모가 작지만 이렇게 돌을 잘 다듬는 사람이 이 부도를 만들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도 규모가 작고 세부적인 양식은 조선 후기에
그런 기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도는 만덕사지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만덕사지에 근세 부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덕사지가 1818년에 편찬이 됐는데 거기에 월인탑은 근세대사 총신의 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찬되기 직전에 건립된 부도라는 걸 우리가 그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도가 전반적으로 거칠고 세련되지는 못했지만 백년사 부도군에서 상당히 규모가 큰 부도입니다. 지금 중대석 앞면을 보고 계신데요. 여의두문 형태의 문양을 새기고 한가운데 사각형으로 구획한 다음에 글자를 새겼는데 마모가 심해서 판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탁본을 해서 그걸 뒤집어서 반전시켜서 보니까 보조탑이라고 새겼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조탑이 있었다는 것은 1818년 편찬된 만덕사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탑이 동쪽 봉우리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위치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탑신석의 모습인데요. 그리고 상대석, 연화문이 새겨져 있죠. 중대석의 다른 면은 상하 좌우 대칭형으로 여의두문, 그러니까 독특한 화문 형태인데요. 고려시대 때 안상의 안쪽에 새겨지는 그런 화문 형태처럼 좌우 대칭형의 꽃문양을 상하 좌우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아주 독특한 문양이죠. 그리고 기단부는 하대석, 중대석, 상대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세련되고 정연한 그런 취석수법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탑신석인데요. 앞면에 옴자를 새겼죠. 크게 원형문을 마련해서 그 안에 범자를 새겼는데 지금 남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굵은 아주 큰 붓을 활용해서 범자를 썼고 그것을 바로 이 부재에 붙인 다음에 이 범자를 새겼음을 알 수 있는데 양각으로 새겼죠. 상당히 정성스럽게 새겼습니다. 이 범자 옴은 상징성이 아주 큰 거죠. 그리고 옴남은 점벗게 진원입니다. 도량을 청정케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조형물과 관련해서 어떤 상징성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옥계석인데요. 상당히 두툼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 위에 사각형의 상륜물을 올렸습니다. 전반적으로 규모는 크지만 세련되고 정연한 그런 취석수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의도가 있는 그런 조형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님의 사리탑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용도를 위해서 만든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향후에 조금 더 구체적인 기록들이 밝혀져야만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현재 2기의 부도가 좌우에 세워져 있는데요. 이 부도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 자리가 아니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람내의 응진당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오랜만에 이제 백년사에 왔는데 최근에 와서 아마 이곳으로 옮겨온 걸로 보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거고 역시 이 백년사가 조선 후기에도 지속적으로 법등이 이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구형 부도죠. 그리고 그 옆에 조금 규모가 큰 또 다른 원구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탑신석을 원형, 정확하게 원형은 아니지만 팔각형이지만 거의 원구형에 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부도나 승탑은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탑신부입니다. 탑신부의 양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양식을 유형을 구분합니다. 석등도 화사석이고, 근데 화사석이 특징이 없기 때문에 간주석의 양식을 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면 이 부도는 팔각형의 지대석, 팔각형의 탑신석, 그리고 낙수면의 경사가 급한 옥계석을 올렸고 파손되었지만 간략한 형태의 상륜부를 올려서 부도를 건립했음을 알 수가 있죠. 명문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주인공은 알 수 없지만 조선 후기에 건립된 그런 부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도는 원래부터 이 자리에 있었던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동백잎 숲 안에 아주 단을 두어서 그 단마다 동백나무도 심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 공간에 부도가 건립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년사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부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상단에 있는 부도인데요. 현재 만덕사지에 보면 백년사에는 중진탑, 보조탑을 비롯해서 7기의 부도가 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존하는 부도도 7기인데 대석까지 치면 현재 8기 정도의 백년사 부도가 있죠. 그래서 만덕사가 1818년에 편찬되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부도가 건립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도는 아주 잘 만들어졌죠. 그렇지만 시기를 많이 올려볼 만한 근거는 많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백년사는 고려 후기에 원묘국사 요새가 머물면서 크게 중창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묘국사 요새가 기록에 의하면 1245년에 입적한 걸로 되어 있고 7월 7일 입적을 하자 당시 왕이 부음을 듣고 국사로 책봉했고 시호를 원묘, 타포를 중진이라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자에게 명을 내려서 비문을 찬하게 했다고 하죠. 그래서 부도가 건립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탑비도 건립됐죠. 지금 부도의 기단부 부분을 보고 계신데요. 이전의 부도 양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 지대석을 높게 마련하고 그 위에 2단으로 연화문이 새겨진 것과 그 다음에 사각형 구획이 있는 사각형 대석을 올렸죠. 조금 다른 그런 치석 수법과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섬세한 조각 기법을 보이고 있죠. 지금 보시면 이런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단부와는. 그리고 그 이후에 아주 전형적인 축구공 형태의 원구형 탑신석을 올렸는데 이 원구형 탑신석 표면에도 독특하게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이와 같이 연주문 또는 영락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보살상들이 목에 걸고 있는 목걸이 같은 그런 영락장식 문양을 이와 같이 새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석조물에 이러한 문양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아주 드문 그런 문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존의 석조물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양식을 보이고 있죠. 만약의 경우에 이 부도의 명문이 남아있고 또 정확하게 누구인지 주인공을 알 수 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이 좀 아쉽습니다. 옥계석인데요. 아주 두툼하고 경사가 급하게 만들어졌죠. 특히 마루부를 아주 두툼하게 치석을 했고 그 위에 간략한 형태의 어떤 상륜부를 마련을 했습니다. 일부 깨지긴 했지만 보주까지 아주 비교적 처음에 만들었을 때의 모습이 잘 남아있죠.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제일 위쪽에 넓게 탑구를 마련해서 그 위에 부도를 올린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원묘국사 요새의 부도를 중진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도가 중진탑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황적인 증거들은 있는데 물증이나 확증이 없다는 거죠. 앞으로 정밀하고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서 이 부도가 고려 후기 원묘국사 요새의 부도라는 게 밝혀지기를 저도 기대해 봅니다.